이번 달 1일부터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80%에 적용되는 DSR 40% 규제. 서울 아파트를 살 생각이라면 반드시 DSR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DSR 40% 규제가 시작됐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에는 DSR 40%라는 게 적용됩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사실상 대부분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83%가 6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살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DSR 40%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DSR 40%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DSR은 우리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구하는데요. 즉 1년간 내가 버는 돈 중에 내가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냐는 겁니다. 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DSR이 100%라면 내가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가 내 연간 소득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돈을 벌어서 대출만 겨우 갚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면 대출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DSR 40% 적용을 하겠다는 건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을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카드론 이런 대출을 다 포함해서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1년에 3천만 원이라면 5천분의 3천 이렇게 해서 DSR은 60%가 됩니다. 그러니까 DSR 40%라면 연봉 5천인 저는 연간 갚을 대출 원금과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DSR 40%가 이달부터는 6억 원 이상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살 때 우리가 받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대출을 어느 정도 받으면 5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원리금이 2천만 원이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만기 20년, 만기 30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만기 20년, 대출금리 2.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최대 3억 1,5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기 30년으로 하면 4억 2,2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연봉 8천만 원을 기준으로는 만기 20년, 대출금리 2.5%일 때 5억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연봉 2천만 원부터 연봉 1억 원까지의 만기별 대출 한도는 표를 확인하고 기준을 잡고 대략적인 대출 한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준으로 잡은 대출 금리가 2.5%보다 올라간다면 내가 갚아야 하는 이자가 올라가니까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또 만기가 짧아질수록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이 커지니까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런 대출 규제로 지금처럼 영끌로 집을 사는 건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규제를 강화했고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DSR 규제는 원래 부동산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거나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이 됐습니다. 또 은행별로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모든 규제지역, 그러니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산다면 적용이 되고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이 넘게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규제를 받습니다. 또 은행별로 적용되는 것도 차주별, 그러니까 개인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됐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총 대출을 계산할 때 전세자금 대출과 예금담보대출 그리고 서민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보험계약 대출도 제외됐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같은 상품들도 제외됩니다. 300만 원 미만의 소액대출도 예외입니다. 이렇게 DSR 40% 규제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아직도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자만 내는 마이너스 통장의 원리금은 DSR을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DSR을 계산할 때 연간 총부채의 원리금을 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대출 중에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마이너스 통장 등의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만기가 7년인 걸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으면 7천만 원 나누기 7을 해서
연간 원리금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이자를 더해서 연간 상환하는 원리금은 1,000만 원 플러스 이자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는데 다만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많이 인정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으로 DSR을 산정하면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DSR 40%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더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